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이 항상 특이한 주제들을 발굴해내서 세상에 이런 지식도 있습니다. 이런 걸 네. 하는데 오늘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 거미가 이제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거미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기도 하겠죠. 점프 하던데 맞아? 뭐 그런 게 사실상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기를 가야지 척 쏘고 아 줄은 잡고 줄 잡고 좀 쫄아서 줄은 잡고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거미의 이 날아가는 비행 기술이 항공기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독특한 거미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거미를 연구해서 근데 곤충학자가 아니라 기계공학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예, 그래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조문성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거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우주공학과 조문성 교수입니다. 야, 아유 고맙습니다. 원래 곤충 전공하신 분은 아니죠? 예, 프로 곤충을 얘기처럼. 전공하지는 않고요. 예, 항공기계공학 전공해서 예, 그래도 관심은 있었습니다. 생체 모방이라고 해서 이제 생명체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거기에서 이해를 얻어서 이제 기술에다 접목시키는 그런 분야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새도 아니고 왜 하필 거미였을까요? 뭐 날아가는 건 많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거미가 비행한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를 설계하고 이제 개발하는 예. 그러한 업무를 이제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예. 하다가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유학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예. 가서 저는 비행기를 이제 설계하는 것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예. 인연이 어떻게 하다가 거미가 비행하는 그 어.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유학 가셔가지고 예. 넌 거미를 연구해봐라. 지도 교수가 그렇게 하신 거군요. 이야. 와.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거 연구하면은 다시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은 뭐 이렇게 따로 뭐 하기가 애매모하다 그런 뜻을 비쳤는데 교수님은 그거는 일단은 연구자는 뭐든지 궁금하면 연구하고 그렇지. 그거를 어디다 어플리케이션 할 거는 그거는 기업에서 알아서 한다. 넌 연구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거 재밌는 거야. 예, 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와. 알겠습니다. 좀 예. 배워보죠. 어떤 겁니까? 거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일단은 거미가 비행한다 그러면 혹시 이 프로님 상상이 가십니까? 스파이더맨. 저는 비행하는 거는 못 봤고요. 예. 거미줄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거는 봤어요. 이동하는 거 봤어요? 예. 난 대롱대롱 매달려만 있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이제 이동하다가 중간에 실수로? 그러니까 이동했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 이제 못 가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예, 일단은 거미가 비행하는 게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 한 1600년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찰하고 그걸 기록을 남긴 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면은 1600년대에 이제 마틴 리스터라는 네. 사람이 굉장히 거미 애호가였어요. 거미 애호가래서 일단은 글로써 거미가 비행한다는 사실을 일단 남겼었고요. 정확하게는 비행하는 건 아니죠, 교수님. 비행은 비행합니다. 아니고 줄을 잡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비행입니까? 타잔처럼. 저희가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소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침이 되고 해가 예. 이렇게 뜨면은 해가 이제 지면을 가열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곳은 빨리 가열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천천히 가열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비열 차이에서 예. 공기가 대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상승 기류를 거미가 실을 이용해서 실을 뭐 쉽게 얘기하면 패러글라이더 혹은 낙하산으로서 사용을 해서 그 기류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실을 날개 삼아서 예, 그런 실을- 거예요? 어디 예. 걸고 이걸 뿅 이렇게 가는 게 예, 아니고 실이 허공에 이렇게 펄럭입니다. 실을 날개처럼. 예, 연 꼬리 종이로 만든 그 꼬리 달듯이 예, 진짜 그럼 비행이네요? 예. 그런 그러니까 게 어디에 있으면 부착돼 나는데 있지 도움이 않습니다. 돼요? 예? 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우와. 좀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데요. 날개여야지. 그렇지. 거미줄 실만 꼬리를 있는 가지고 게, 이걸 흔든다고 나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왜 날아가는 것들은 다 어떤
날개라는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곤충도 그렇고 예. 새도 그렇고 또 비행기도 그렇고요. 예. 근데 거미는 실을 이용해서 비행을 해요. 왜 하필이면은 실을 이용하는가? 그런 질문을 저희가 이야. 해볼 수가 있죠. 날개가 없으니까 실이라도 어떻게 와, 그런가? 그래요? 얘 좀 배워보죠. 어. 야, 너무 신기하네 이거. 예,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생명체들은 날개로 날개를 난다.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데 유독 거미만 저런 실을 그렇지. 사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왜 저렇게 비행할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야. 저 거미가 있네요. 저 그림 속에 맨 오른쪽 위에. 예, 저거 제가 그린 겁니다. 예. 아,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실을 저렇게 여러 개 팔랑거리면 멀리서 보면 살짝 날개 같으니까 그런 기능을 하나? 우리 뭐 예를 들면 사람 몸에 실 아무리 달아도 어떻게 날아갑니까? 안 날아갈 예.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뭐 먼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거미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마 저희들이 궁금할 수가 있으니까 예. 한번 보고 요게 이제 거미가 이제 비행을 하려고 꽁무니에서 실을 뽑아낸 장면을 이제 스틸컷으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찍은 사진이고요. 일단은 그동안 생물학자들은 거미가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이제 서술을 어떻게 식으로 했냐면 거미가 어떤 나뭇잎, 수풀 잎파리가 있으면은 예. 풀잎이 있으면 풀잎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산들바람이 불면은 실을 허공에다가 저렇게 쏘고요. 예. 거기에서 어떤 그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발생하면 그 실을 타고 저렇게 드리프트하는 저런 식으로 비행한다. 그것이 이제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기술도 되고 논문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실을 위로 이렇게 뿌려놓고 예. 그럼 저 실이 날아가려는 그 힘을 예. 힘에서 내가 힘에 내 따라가는 몸을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비행하는 것이 이제 엄연히 보이니까 생물학자들은 그것을 벌루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거미가 비행하는 것을 벌루닝 플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거는 그런 거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딸려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갖고 날아가는데 근데 실제로 바람에 제가 연구한 바에 대해서는 이제 예. 바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바람의 부는 방향에 의존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 동쪽으로 날아가고 싶다고 해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람 부는 방향 혹은 바람의 기류에 의해서요. 어쨌든 뜰 수는 있으니까 내가 떠야지 예. 날아가야지 했을 때 그 실을 풀고 예. 그 바람이 불 때 거미줄을 하늘 위로 훅 만들어서 불면 예. 내가 몸이 뜨는구나. 거미줄도 날아가죠 당연히. 거미줄도 바람 예. 부니까. 그런데 그 거미줄에 매달려서 거미도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예. 거미가 체중 조절을 잘해서 가볍기 때문이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하늘을 나는 거미들 중에 대부분은 그 아기 거미들. 예. 새끼 거미가 이제 그 알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예. 그 한 지역에 한 수백 마리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면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 그럼 서로 퍼져야지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럼 그 퍼지는 방법 중에 이렇게 기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점프를 해서 갈 것인가 뭐가 날아갈 가장 것인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봤을 때는 거미실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윈들레 홀씨 날아가듯이 예. 어. 벌써 답부터 나오면 어떻게 아니 근데 거미는 거미줄을 입에서 내보내요 아니면 항문에서 나가요? 그 꽁무니에 스피너리치라고 해서 예. 이제 방적 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 방적 기관은 보통 최대 많이 갖고 있는 거미 같은 경우는 7개의 서로 다른 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적 기관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거미의 어떤 종류 혹은 속에 따라서 그 개수라든지 종류가 다릅니다. 아 그럼 1호실을 쏴야지 하면 1호실 쏘고 예. 조금 좀 덜 굵은 걸 쏴야지 하면 4, 5호실 예, 쏘고 맞습니다. 그런 게 최대 7개까지 있다 거미는 예. 그건 거미가 알아서 선택하겠네요 느낌 예, 봐서 예. 그럼 꼬리 쪽에서 나온 걸 타고 가려면 거미는 날아갈 때 거꾸로 매달려서 간 거죠. 그렇지. 이러고 날아가는 매달려서 거네요. 가는 예, 거지. 맞습니다. 근데 모양은 안 나오겠다. 예. 근데 새끼들이 먹이가 없어지면 예. 자기들끼리 그냥 해서 막 흩어져요 그 어린 녀석들이. 예, 그것을 와. 이제 어떻게 그 알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된 그 새끼들이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예. 그게 기계공학 공부한 저 입장으로서는 저도
질문이죠. 그게 어떻게 진화 과정에서 그러게. 이게 임프린트 됐는가. 곤충학자 예. 될 걸. 그러면 새끼 그 거미들만 날아가고 큰 거미들은 안 날아갑니까? 근데 큰 거미들도 날아갑니다. 큰 거미들도 그 관찰된 바에 의하면 100mg짜리까지 이제 날아가는 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100mg 하면은 저희 그 작은 알약이 한 20mg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0mg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거 꽤 큰 건데. 예. 제가 본 것 중에는 한 50mg 그 정도는 제가 바람이 관찰을 하긴 바람이 세면? 태풍이 불면 사람도 뭐 날아가기도 하니까 예. 조금 큰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기. 예. 근데 이제 의문점이 거미가 바람이 세기가 세면은 3m 그 초당 3m 이상으로 예. 바람이 불면은 거미가 비행을 안 합니다.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m/s에서 3m/s 요 정도 산들바람이 불 때 그때만 거미가 비행을 해요. 하지. 예. 그거보다 왜요? 이제 예? 그뭘 너무 내가 통제를 못 할까봐? 그것을 어떤 저희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그 엘리카 몰리라는 과학자 같은 경우는 예. 그것을 거미가 낮은 바람 속도에서 비행하는 것은 다른 기저를 사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 박사 같은 경우는 거미가 지구에 존재하는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예. 비행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바람 그 에어로다이내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척학을 이용해서요. 왜 빠른 바람이 불면 예. 왜 안 날아가냐? 예. 아니 근데 빠른 바람이 불면 아예 거미줄을 쏘지도 않아요? 예. 숨습니다. 바람 불 때는 아예 쏘지도 않는다. 예. 그럼 이 녀석은 현재 위치에서 이미 바람의 풍속을 느낀다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게 예.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일단 좀 진도를 나가서 예. 비디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미가 있는데 이 거미는 이제 대륙 개거미 종류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이제 공기가 어떤 유동이 흐르는가 이걸 보려고. 보여주는 거고. 정성적으로라도 보려고 그러고 예. 거미가 이제 지금 바람 부는 방향은 저희 화면에서부터 뒤쪽 저 나무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예. 거미가 지금 이제 꽁무니를 들지 않습니까? 저거는 예. 뭐냐면 거미가 비행하기에 알맞다 싶으면은 저렇게 복부를 하늘로 합니다. 지금 보면은 다리로 뭔가를 측정하는 그렇지. 듯한 그렇지, 저런 그렇지. 거를 하죠. 저렇게 하다가 비행하기 알맞다 싶으면은 복부를 하늘로 향하고 네. 이렇게 허공에다가 실을 쏩니다. 쏴. 그리고 오, 진짜. 야,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나무 쪽으로 날아가서 거의 한 30m 정도 이 정도 날아간 오.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제가 이 영상을 좋아하는 것은 이제 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실소네. 어떻게 보면은 수평으로 날아가니까 저러면은 그냥 바람에 날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한번 보면은 그냥 잠깐 실을 쐈을 뿐인데 하고 날아간 거다. 의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저 거미도 지금 지금 되게 지금 당황스러워한다. 당황한다. 실수다 실수.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거미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풀잎 끝에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미가 이제 하늘로 실을 쏘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이걸 찍었을 때는 이게 그때가 되게 따뜻한 날이라 가지고 이게 열 상승기류 때문에 서서히 올라간다 그렇게 저는 느꼈고요. 거미가 이렇게 땅으로 점점 떨어지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빨간색 실과 이제 파란색 실인데 요 파란색 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실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전에 생물학자들이 기술한 거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비행실이고요. 요 빨간 줄은 저희가 보통 거미가 어디서 떨어지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실을 드래그 라인이라고 그러고 그게 메인 실로서 제일 튼튼합니다. 예. 그 실이 요 빨간색 실인데 거미는 기어 다닐 때마다 항상 이 드래그 라인을 이렇게 클라이머처럼 땅에다가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바람에 날려가든 아니면 뭐 어떤 적이 흔적이 나타나든 그러면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기를 좀 안전하게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아. 그래서 이렇게 비행실은 날려놓고 이제 자기 이 드래그 라인을 점점 길게 해서 예.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보기엔 이 드래그 라인이 끊어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끊든지 거미가 스스로 끊든지 그래서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예. 아.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거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실 실이 붙네요? 살짝 보이죠. 예. 실 붙는 건 보였습니다. 이거 직접 찍으신 거세요? 예. 어. 제가 계속 위에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안 근데 날아가고. 이제 보시면은 날아가기 시작했다. 여기는 이제 드래그 라인이 있고 예? 하늘로는 이제 잠시 후에 예. 지금 거미줄 타고 움직이는 거죠, 이 녀석은. 예. 그러니까 뒤에는 있는데 드래그 라인 줄을 잡고 지금 있는 거죠. 예, 저기 위로도 있고 예. 그런 거네요. 비행실이 살짝 아마 보일 겁니다. 여기 대각선으로. 여기 이렇게. 아. 비행실은 쏜 상태에서 예. 아직 날지는 않고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와, 완전 연애 원리네 저거는. 야. 저랬다가 와, 진짜 똑똑하다. 날개 저래. 없이 나는 놈이 있구나. 저렇게 위에까지 올라가요? 예, 저렇게 해 가지고 이제 날아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겠지. 그럼 저거는 바로 날아가지 않고 저렇게 예. 그 말씀하셨던 대로 줄을 잡고서 이렇게 뜨다가 날아가는 이유는 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좀 조절. 풍속을 원하는 아까 전에 풍속이나? 첫 비행 장면 같은 경우는 거의 순식간에 일어났잖아요. 예. 그거는 거의 저 드래그 라인이 거의 끊기다시피 네. 그렇게 해서 날아갔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그 라인을 점점 본인이 이 조절하면서. 거미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니까 예. 일단 비행실은 저기에서부터 일단 띄웠는데 예. 그러면서도 안 날아가고 있으면서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날아가기에는 바람이 아직 세지 않아서 예. 바람 센 곳으로 어떻게 좀 이동을 해보자는 목적이었을 것도 같은데. 이게 거미의 비행의 연구가 좀 쉽지 않은 게요. 일단은 거미가 언제 비행할지 일단은 모르고요. 또 하나는 실이 안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어. 공기가 안 보입니다. 기류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거미가 이제 날아가는 거리 혹은 예. 날아가는 높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그러한 기록의 하나는 찰스 다윈이 예. 비그로 항해기에다가 그걸 남겨놨습니다. 예. 이제 찰스 다윈이 그 비그로 항해기에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한 100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서 100마일이요? 8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다윈이 배에 되게 작은 거미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안착했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이륙해서 날아가서. 날아가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것을 예. 비글 항해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그래서 거미가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비행이 가능하구나 그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또 1930년대에는 미국 농림부에서 이제 텍사스 모카밭 위에 예. 어떤 그 공중에 어떤 곤충들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그 복역기에다가 이제 채집 장비를 달고 예. 이렇게 높이별로 이렇게 채집을 하면서 그걸 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4.5km 상공에서 거미가 발견됩니다. 4.5km 상공에서요? 예. 와. 여기에 보이는 요 사진들이 예. 그 채집하는 그 비행기고 어. 이제 여기에는 보면은 지면 가까이에 보통 곤충들의 예. 그 밀도가 존재하는 밀도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하늘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가 지금 1.5km인데 여기 요거의 3배 높이인 4.5km에서 거미가 하나가 발견이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기류에 대해서 기류가 보통은 이제 대류하는 대류권 기류가 한 1km, 2km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예. 이제 열대 우림 같은 데는 뭐 3km, 4km까지도 올라가기도. 야. 근데 예. 교수님 그러면 근데 이 친구들이 날아가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예. 근데 착지를 마음대로 하거나 하진 못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생물학자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예. 이게 직접 끊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고도를 낮추냐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할지 그거는 사실은
아직 충분히 연구가 안 됐어. 예, 거기는. 거미한테 물어봐야죠. 야, 아직 이거 되게 초창기 연구인 모양이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할 때 나 혼자 이 연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되게 심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게.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를 내고 예. 한 달 후에 이제 다른 데서 또 논문을 냈어요. 어. 그 논문이 아까 전에 얘기한 브리스톨 대학에 있는 에리카 몰리 박사가 이제 전기장을 이용해서 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에리카 몰리는 이제 전기장을 이용해서 설명하는데 이 논쟁이 1800년대에 그 찰스 다윈이 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전기장이냐 뭐냐. 예. 이런 방식이 예. 거미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을 이용해서 하여튼 뭔가 실 나오는 놈이 거미밖에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 진드기도 있고요. 그래요? 예, 진드기도 있고 그 애벌레도 있습니다. 보면은 걔들도 날아가요? 보통 저희가 산책하다 보면 예. 애벌레에서 나오는 실에 애벌레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래, 경우가 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패시브하게 끊어지면서 얘도 거미처럼 이렇게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건 사고사 아닐까? 사고사? 예. 의도적인 건 아니고 예. 그러면 그냥 떨어지지 않고 좀 날다 떨어져요. 예. 어. 근데 그건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건 예.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예. 전기장으로 뭐 해석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네. 경쟁학자의 이론이라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사실 논문은 나왔는데 말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바람 따라 검색을 날아가는 거지 뭐.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엄청납니다. 지금 거의 뭐 전기장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게 이게 저도 논문을 냈고 예. 이제 에리카 몰리 박사도 논문을 내서 예. 사실은 논문을 냈다는 거는 이제 동료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리카 몰리 박사가 아직은 뭘 잘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저렇게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예. 이 과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게 어떤 면에서 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를 그냥 천천히 좀 준비하고 그래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장 이론을 한번 여기 이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통 뭐 접지를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저희의 몸에 어떤 정전기가 이렇게 대전돼 있으면은 예. 이제 접지를 하면 이제 땅을 이용해서 접지를 하잖아요. 네. 여기 있는 전하를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땅을 제로 볼티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저기 위에 한 50km 그 지구에서 50km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 상공에는 전리층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볼티지가 이 볼티지 지면하고 요 전리층하고 볼티지 사이가 거의 한 35만 킬로볼트예요. 예. 그래서 50km 그래서 보면은 지면에서부터는 저희가 보이지도 혹은 느끼지도 못하지만 1m당 한 100볼트에서 한 300볼트 사이에 전압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허공에 전기장이 존재를 합니다. 전압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플러스로 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논리는 뭐냐면 지구 땅에는 일단은 마이너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전하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미가 어떤 풀잎이 있으면 풀잎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여기가 이제 전하의 밀집도 컨센트레이션이 제일 강하니까 여기서 이제 실을 쏘면은 그 전하들이 실을 타고 실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된다. 그렇게 대전이 되었을 때 요 전기장이 허공에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기장애에서 요 마이너스 대전된 이 실이 부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이제 에리카 몰리 그리고 하와이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인 그 고어햄 교수가 주장하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야 부력이
발생해서 받아요? 여기 뭐 부력 이제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부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척학적인 그렇죠. 그런데 그 일단은 뭐 양력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표현하는 게 대전이 되면 예. 대전이 되면 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전이차가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요. 예. 아.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게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띡띡 하는 그 마찰도 예, 일종의 그것도 맞습니다. 전화가 대전된 건데 예, 여기 책받침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렇게 대전돼 있으면 여기 사이에 이제 전기장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 서죠. 예, 그러면은 얘가 머리카락 날아가죠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끌려가는 힘이 생기죠. 예, 거미줄도 그걸로 끌려가는 거지 바람 타고 나가는 게 아니다. 예, 여기서는 근데 바람이 확 불던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 바람이 세게 그러니까 엘리카 몰리 같은 경우는 바람 속도가 낮을 때 이렇게 비행을 하니까 바람을 이용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에리카 몰리는 생물학자예요. 예. 어떻게 생물학자가 저렇게 얘기하지? 왜 그러냐면 보통 곤충들 자체가 바람이 많이 불면 비행을 안 합니다.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예, 당연히. 예. 일반적으로는 비행 안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산들 바람이 불 때 그때 보통은 그 들판에 바람이 불면 위쪽은 빠르고 밑에는 지면 때문에 천천히 붑니다. 예. 그러면은 위에 모멘텀하고 밑에 모멘텀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성에 의해서 이제 이게 섞이려고 돌겠네요.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 상승기류도 생기고 또 하강기류도 하강기류도 생기는데 생기고. 그 생기는 조건이 이 산들바람이 불 때가 아닌가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밑에는 방향입니다. 산들바람이고 위에는 빠르게 부니까. 예.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섞일 때 그때 거미 입장에서는 이제 날아가는 그 상승하는 기류를 잡는 그 포인트가 아까 전에 봤듯이 그런 그 날아가는 포인트. 그 말은 전기장으로 가면 바람 안 불어도 예. 날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바람 안 부는 날 날아다니는 나는 거미가 그럼 관측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에리카가 이긴 거고 교수님이 진 건데 예. 그럼 누구든 증거를 찾아내면 될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필드에 나갔을 때 바람 안 관찰을 해보면 뭐 이제 비 오거나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에리카 몰리 박사의 말이 맞으면은 천둥번개가 치는 뇌우를 포함한 구름이 생겼을 때 그때도 비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구름이 있는데 구름 자체가 그렇죠. 구름 자체가 아니면 이제 바람 안 불 때 예.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근데 실제로 굳은 날 가면은 거미들은 다 숨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에리카한테 물어보세요. 예. Have you ever seen the spider that fly without wind? 예. 야, 그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친하지는 않는가 보군요. 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명이 야, 서로 재밌네. 연구하는데. 예. 한번 뭐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번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두 학설이 대립한다. 또 바람이 훨씬 직관적인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거는 일단은 아직 사람들이 뭐든 이런 분야든 어떤 분야든 아직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예. 아직 우리가 이해 못한 그 영역 바운더리에서 이제 과학자들이든 어떤 공학자들이든 다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넓혀가는 의미에서 뭐 제 이론 혹은 에리카 몰리 이론 그 박사의 이론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고민하고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저는 뭐 이런 일반 시민들이나 네. 일반인 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그냥 과학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닌 저 예.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것이 아닌 진짜 저게 저럴까 그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야, 자연의 그 날아가는 좋지 방식이 않나 여러 가지가 있군요. 이렇게 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난 처음 봤어 정말. 저 처음 봤어요. 예. 거미는 그러면 예. 그 거미 그 줄이 예. 저는 그 집 짓고 살고 그 거미줄 져야 거기에 먹이가 매달리고 그럼 잡으면 또 잡아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미줄은 그런 목적으로 발달했고 진화했구나 예. 라고 생각했는데 예.
뭐가 주목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동이 주목적인데 이동을 그렇게 거미줄로 하다 보니까 이걸로 집을 지어도 되겠네? 아, 뭐가 먼저였냐? 그래서 집을 우연히 짓게 된 건지, 예. 아니면 집을 짓기 위해서 이걸 있는데 어느 날 슉 했더니 내 몸이 뜬다야. 예. 이거 날아갈 때도 쓸 수 있겠구나. 예. 라고 해서 날게 된 건지는 역시 모르겠죠. 모르겠지.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근데 먹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 일단 먹어야 되니까 사냥을 해야 되니까 어. 거미 집을 먼저 짓는 게 먼저고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거 아닐까요, 거미가? 근데 사냥을 하려고 굳이 그렇게 그런 걸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이동은 필요하니까 이동용으로 만들었다가 예. 갖고 놀다 보니까 집도 지어지네. 뭔지 모르겠네. 야,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준비하신 거 많으니까. 예. 네. 뭐 그래서 아까 제 질문 중에 예. 그럼 거미만 비행하는가 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사하라 사막인데요. 사하라 예. 사막이고 여기 지금 할아버지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거미 연구를 이제 넘겨주신 넘겨주신 그 예. 문제 장본인 교수님이구나, 저분이. 여기 이제 사하라 사막에 이제 식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소듐 애플 식물인데요. 예. 이 식물의 열매에 이제 보면은 여기 씨앗이 있고 씨앗에도 이제 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 입장에서는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는 게 이것도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혹은 동물이 이렇게 와서 먹고 그것을 어디 가서 배설하고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예. 사하라 사막 같은 데니까 날아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쟤는 사하라 예. 사막 한가운데 난 예. 꽃이 예. 풀이에요? 예. 와. 모든 생물체들은 예. 저런 거를 이동용으로 쓴다. 예. 먼저. 예.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한 바로는 이제 가벼운 어떤 씨앗들이든지 예. 굉장히 작은 곤충들 이런 곤충들은 여기 보면은 저희가 총채벌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총채벌레. 모르겠습니다. 날개가 그 총채처럼 여기 보면은 날개가 멤브레인이 아니고 이렇게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이 곤충 같은 경우는 크기가 1mm 미만입니다. 예. 전체 사이즈가.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희 처음 보는 게 그럴 확률이 많은데요. 요 총채벌레 날개를 보면은 이렇게 필라멘트로 돼 있고 여기가 예. 펄럭펄럭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쟤는? 아니고 예. 쟤 펄럭펄럭해서 예. 날아가는데 예. 깃털 대신 예. 털로 돼 있는 거네요. 예. 거의 한 이제 프리퀀시를 제가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예. 한 300Hz? 와. 300Hz로 이렇게 펄럭입니다. 이야. 여기 보면은 이제 페어리 플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말벌 예. 종류인데 얘도 날개를 보면은 이렇게 파이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되면 뭐가 유리합니까?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유체의 점성이 더 도미넌트해집니다. 점성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 예.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유체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게 저희가 재채기를 했을 때 이 재채기가 얼마나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가, 가느냐? 멀리 예. 가는가. 예. 그러면은 이 멀리 날아가는 거는 저희가 재채기했을 때 이 멀리 날아가는 거는 관성 때문에 저렇게 공기가 저희까지 퍼지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게 마냥 퍼지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멈추잖아요. 예. 그거는 공기의 점성 때문에 멈춥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든 물의 흐름이든 어떤 유체의 흐름에는 관성하고 점성이라는 게 두 개가 나가려고 하는 것과 멈추려고 예. 하는 거. 예. 근데 어떤 생명체든 혹은 어떤 기계든 굉장히 작아지면은 예. 그 기계 그 생명체 사이즈 대비 예. 이 공기라든지 혹은 물의 점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뭐 제일 쉬운 그림으로는 여기 예. 보면은 갇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작은 곤충 입장에서는 이 물이 굉장히 찐득찐득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느껴져요. 저 못 빠져나오는구나. 예. 그냥 물방울인데. 예. 그러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는 이제 필라멘트 혹은 실. 예. 실이 지금 제가 측정해봤을 때는 거미가 비행하는데 사용하는 실의 두께가 200나노미터입니다. 예. 200나노미터면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은 저희 머리카락 굵기가
거의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고요. 예. 그리고 저희 혈액의 적혈구 어. 그 하나의 이제 직경이 한 8 마이크로미터. 예. 그럼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 예. 저희 가시광선 있죠. 예. 가시광선이 한 400 나노미터에서 한 600 나노미터 때 그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이 거미줄의 두께가 더 얇아요. 그래요? 예. 와. 머리카락으로만 비교하면 머리카락 몇 제가 분의 1인 제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예. 500분의 1이네. 예. 머리카락 두께가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면은 예. 여기 보면 빨간색 적혈구가 이제 8 마이크로미터고 야. 그래서 200 나노미터 혹은 250 나노미터면 여기 지금 하얀색 줄이죠. 세상에. 저게 세상에. 거미줄이에요? 예. 저렇게 얇아요? 예. 이렇게 가늘죠. 제가 거미가 비행할 때 쓰는 그 비행실을 채취를 해서 예. 이제 현미경으로 광학 현미경 저희가 그 빛으로 보는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전자를 주사해 가지고 전사를 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미가 일반적으로 거미집 지을 때보다 더 얇은 실을 뽑아내서 날은 겁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아, 다른 실을 예.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 보통 그 집 짓는 거미들은 비행하지는 않아요. 예. 그 대체로 비행하는 거미는 배회 거미라고 해서 집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거미들이 비행을 하거든요. 예. 그 거미들이 어떤 거미줄을 사용하냐면 보통 집 짓는 거미들이 먹이를 사냥을 한 다음에 이제 둘둘 감는 예. 그 래핑 실크를 이 배회 거미는 비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그 래핑 실크가 두께가 한 200 나노미터 이 정도 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얇으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점성이 강해져서 예. 잘 날아간다. 예.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점성이 낮은 영역에서는 멤브레인 형태의 어떤 그 구조물보다는 예. 파이버 형태의 구조물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효율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생명체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최소한 투자하고 최대한의 어떤 기능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성이 많은데 그 날개 같은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해가지고 이걸로 막 헤엄치면서 가면은 사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힘 대비에 제가 너무 많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파이버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적은 단백질을 투자하고 또 많은 기능을 얻어낼 수 있는. 너무 얇은 실이니까 살짝만 불어도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면은 저희가 그 집신벌레라든지 예. 혹은 그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예. 혹은 그 동물의 정자 세포 같은 예. 경우는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요. 예. 이러한 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필라멘트를 사용을 해서 실로 이동한다. 필라멘트 사용해서 헤엄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야. 민들레 씨앗도 같은 의미입니다. 민들레 씨앗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수님도 항공 설계 이런 거를 원래 전공하신 분이니까 예. 실을 막 엄청 거미처럼 얇은 실을 예. 달면 예. 우리도 막 날아갑니까? 날아가는 뭐 그런 기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예. 한 길이가 한 그 수킬로미터가 나오더라고요. 얇은 실에 수킬로미터로 예. 해야 예. 겨우 예. 날아간다. 근데 그 이제 강도를 견디니까 예. 뭐 저희 몸무게에 대한 어. 그런 뭐 거미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저희 몸무게를 지탱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려면 이제 수십 가닥이 필요하고요. 일단 가벼워야 되는군요. 저게 되려면 예. 가벼워야 되는구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파이버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생명체들을 보면 아까 전에 보셨듯이 굉장히 가벼운 씨앗들 예. 그리고 뭐 페어리 플라이 혹은 그 총체벌레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그 곤충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동물 그리고 식물들 중에 가장 무거운 게 거미입니다. 날아다니는 녀석 중에는 예. 그게 가능한 거는 거미 실이 단위 무게당 가장 큰 강도를 내는 그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실을 더 긴 실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한 가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십 가닥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한
그 여러 가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체들 중에서는 거미가 제일 무겁다. 튼튼한 실이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거미의 무게를 견뎌낸다. 예, 예. 튼튼한 실. 입장에서. 무게 대비 무게 대비 예. 튼튼한 예, 실. 예. 그냥 사람이 하려면 그게 관건이네요. 예, 얇으면서 튼튼한 실. 예, 가늘면서. 가늘면서. 예, 예. 예. 가늘면서. 진짜 신기하네요. 예, 아주 가벼우면 그냥 그 실만 날리고도 그렇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느낌. 그냥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더 준비해 준 거 좀 더 예, 설명을 그래서 들어보죠. 보면은 예. 이러한 생명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아젠다를 던졌던 거지 왜 많은 생명체들이 이제 멤브레인을 날개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데 예. 거미는 왜 필라멘트를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이제 연결되면은 왜 작은 미생물들이 이렇게 편모 혹은 선모 이러한 구조물을 갖고 헤엄을 치는가 이거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미는 팔이나 모기처럼 날개를 만들어서 날 수도 있었겠으나 우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거미 줄과 자기의 몸무게를 해보니까 굳이 날개까지 필요 없겠네.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날 수 있는 거겠네. 라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파이더맨 영화는 예. 거미의 특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 거미줄을 해서 샥 그걸 타고 날아가는 걸로 했었어야지. 근데 그러려면 그걸 실제로 특수 효과로 찍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칙 쏘고 나서 딱 잡고 매달리는 건 타잔처럼 되는데. 이거 그냥 줄이 실제로 매달리고 가면 되는데 칙 쏘고 난 다음에 날아간 걸 가지고 붕 날리려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실제로 날라야 되잖아요. 영화 찍기가 어렵지. 예. 오. 그래서 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제 던진 질문은 왜 거미가 이제 필라멘트를 사용하는가 이제인데 근데 거미가 이제 실을 뽑으면은 한 가닥을 뽑는 그 동안은 생물학자들이 작은 거미는 한 가닥 그리고 큰 거미는 여러 가닥을 뽑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작은 거미도 그렇고 큰 거미도 굉장히 한 다양해요? 50에서 60가닥의 거미실을 한 번에 뽑아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그래요? 봤듯이 그렇다면 왜 거미가 그런 수십 가닥을 뽑아내는가? 그러면 뭐 학력을 쉽게 저희가 생각하면 학력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그동안 과학자 혹은 공학자들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를 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미가 이렇게 있고 거미가 실을 뒤쪽으로 이렇게 뽑아내요. 예. 뽑아내면은 요 지금 동그란 요 구조물이 아래 저울하고 연결돼서 예. 실제로 그 실에 작용하는 학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학력이 0이었는데 0에 있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거미가 실을 뽑기 시작했다라는 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여기 날라가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머물렀다는 얘기는 거미가 실을 이제 뽑기를 중단하고 예. 똑같은 길이의 실이 이제 펄럭이기 펄럭이고 때문에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실이 이렇게 한 가닥을 이렇게 봤을 때 요 한 가닥에 바람이 이렇게 평행하게 불었을 때 여기 얼마만큼 이제 학력이 힘이 발생하는가를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거미 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힘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예. 만약에 거미실의 두께가 점점 커지면은 혹은 점점 작아지면은 그러면은 학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어려운 질문이다. 근데 긴 걸 뽑아낼수록 더 잘 날아간다는 뜻인데. 긴 걸 뽑아내면은 잘 잘 날아가는데요. 두께 면에서 두꺼운 걸 뽑으면 잘 날아가게, 안 얇은 걸 날아가게 뽑아야 잘 날아가겠지. 간을. 가는 걸 해야 잘 날아가겠죠. 아닐까요? 아닌데 두꺼운 걸 근데 해야 잘 날아갈까요? 두꺼운 걸로 해야 잘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두꺼운 걸 하면은 지금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꺼운 걸 하면은 공기하고 이 거미줄하고 접합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그렇죠. 커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두께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비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미 실이 어느 정도 작으면은 두께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항력을 발생시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예. 여기 가로가 이제 거미실의 직경 그리고 세로가 이제 항력이라고 했을 때 2마이크로미터에서 1마이크로미터로 변했다고 해서 항력이 2배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거의 한 90 몇 퍼센트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이 이제 공기 중에 펄럭이든지 아니면 물에서 펄럭이든지 할 때 실의 두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합니다. 실이 존재하냐. 왜 그럴까요? 없으면 못 나니까요. 아니 없으면 당연히 그런데 있기만 하면 굵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러나 매우 가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거미 입장에서는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가늘어도. 그렇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미 입장에서는 같은 머티리얼로 얇은 여러 가닥 실을 만들어내면 만들어서 거미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예요. 예. 근데 그 거미 실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 로 얇으면 된다. 예,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렇지. 어차피 그게 자기의 단백질을 사용을 해서 가장 크게 효율적으로 얻을 수 개수가 많으면 더 잘 날아가죠. 예,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거미줄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방식인데 예. 지금 우리 인간들도 날아가는 방식을 예. 부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날개도 쓰고 뭐 프로펠러도 쓰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방식을 들어보면 예. 실을 이용하는 방식이면 예. 그걸로 부력을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면서요. 제일 아, 간단하지. 그 제가 제일 간단한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좀 이용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실을 거미 입장에서는 거미 무게는 한 밀리그램 단위니까요. 예. 스케일이. 저는 그걸 그램 단위로 하면은 그램 단위로만 높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센서를 부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연구를. 예. 근데 아직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 같은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직 어렵고. 아직 어렵고 그램 단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논문 발표하고 한 달 후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예. 이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이제 금성에 이제 구름층이 있고 그 예. 구름층에서 이제 번개가 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입증하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예. 증거가 없어서 번개가 치는지 안 치는지. 예. 그래서 금성 탐사선에다가 센서에 이제 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구조물들을 수백 개를 이제 갖고 있다가 예. 탐사선이 이제 금성에 진입할 때 이제 뿌려서 민들레 호이시 뿌리듯이. 그렇게 이제 그 센서들이 이제 구름층을 통과할 때 만약에 어디선가 이제 번개가 치면은 그 번개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신호를 이제 그 금성을 돌고 있는 위성한테 주면은 그러면은 금성에서 실제로 번개가 치는지 있는지 없는지 입증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이러한 파이버를 이용한 이러한 비행을 그런 탐사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니 막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기술이 없지만 하늘에 띄워가지고 계속 뭔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게 우주에만 있지 않고 민들레 호시처럼 이렇게 실을 막 연결해서 하늘 딱 띄워놓으면 무슨 와이파이가 된다든지 뭐 통신이 됐다든지 가벼워야지. 가벼운 게 하늘에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가벼울 있으면 수만 있으면 되는데 가벼운 게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게요. 그걸 뭐 이제 공학적으로는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스케일업이라는 게 일단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길수록 잘 날고 여러 가닥일수록 잘 날면 긴 거 한 개랑 요거를 3등분해서 짧은 거 3개를 붙인 거랑은 뭐가 차이? 어떤 게 더 잘 날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기 중에 저희가 바람이 불면은 막 그게 저희가 난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난류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서로 다른 크기, 서로 다른 세기의 소용돌이들이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의 사이즈하고 그 길이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 소용돌이하고 딱 맞는 사이즈여야 잘 길이. 그거보다 그거보다 짧으면 못 날고.
최소한 그 정도 길이는 있어야 나는데 도움이 되는 예. 거미줄이다. 예. 예. 그러니까 길어야 될 때도 있고 짧아도 될 때도 있고. 예. 그럼 긴 게 유리하네요. 날아가는 거에는 무조건. 예. 근데 무조건 또 길다고 뭐 이렇게 최소한의 될수 길이는 예. 있는데 예. 그럼 최소한의 길이만 만족하면 더 길다고 더 잘 날아가진 않아요? 더 긴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그 공기 안에 있는 그 소용돌이의 사이즈. 그러면 그 거미가 짧은 걸 쏠 때도 있고 긴 걸 쏠 때도 있나요? 예, 그것도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 들으니까 궁금한 게 왜 민들레 홀씨는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람 불면 휙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미는 이렇게 한 줄로 길게 쏠 때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작은 거 이렇게 좀 잘 날아갈 것 같고 오히려 예.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그게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예. 길게 한 줄이 있는 게 예. 그게 유리한 방식인가요? 그게 길게 한 줄이 있는 게 그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단백질을 조금 쓰고 예. 잘 날아가는 방식입니까? 근데 길게 한 줄 하면은 이제 끊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 길게 한 줄 하면. 근데 아. 짧게 여러 가닥 하면은 이제 끊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건 거기서 그걸 선택을 한다. 그 정도 예. 추적하도록. 예. 야, 거미가 진짜 대단한 그러면 이제 곤충이네. 의문이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예. 질문했던 것 중에 어. 거미줄은 왜 얇아? 1번 비행용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2번 먹는 용으로? 건축용으로 먼저 만들어졌을까? 건축용으로 만들었다가 비행에도 쓰고 있는 것일까? 비행으로 만들어졌는데 건축으로도 쓰고 있는 것일까? 우연히 날아간 애들이 생긴 거 아닐까? 그래도 근데 지금 저 설명으로는 예. 날아간 게 교수님 먼저일까? 설명으로는 날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거미줄에. 예. 요거보다 거미줄이 약하면 못 날았을 거야. 어. 그런데 요 정도 강도이기 때문에 거미가 날 수 있어. 어. 그럼 요 강도는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도일까? 아니면 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도일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약한 거미줄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은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지. 여러 가닥으로 만들면 되니까. 예. 그런데 약한 강도의 거미줄이었다면 못 날랐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네. 그러니 건축용으로 이게 먼저 만들어졌다면 건축으로 하지 굳이 요걸 가지고 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나는 용이 훨씬 더 까다로운 거니까. 나는 용으로 만들어진 거미줄을 건축에다 썼으니까 양쪽 다 쓸 수 있는 거지. 반대로는 건축용으로만 아니다. 만들었다면 굳이 그렇게 강한 거미줄이 태어났을 리가 없고 그렇다면 원래 비행용이다. 야, 그거 그럴 듯한데. 방금 어떻습니까? 약간 설득됐습니다. 원래 비행용이다. 그걸 건축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미는. 예,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야. 비행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게 예. 뭐냐면은 그 태평양에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화산섬이 제일 처음 생성되잖아요. 예. 화산섬이 제일 처음 생성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한 달, 두 달 그 시간이 지나고 화산섬이 이제 식고 그런다면은 이제 생명체들이 거기에 이제 살게 살게 시작합니다. 되겠죠? 그렇겠죠? 예. 들 뜨거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도에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어. 어떤 조그만 어떤 곤충들이 거기 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그 새로 생긴 화산섬에 제일 처음 이주하는 그러한 생명체들 그룹 안에 이제 거미가 속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다 어딘가에서. 예. 어딘가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미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퍼지는 게 자기 자손을 퍼뜨리고 혹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하는데 예. 굉장히 중요했다면은 그러면 이프로님 말씀대로 일단 비행이 어. 뭔가 크리티컬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날아가서 멀리 가. 예. 그게 먼저였는데 이걸로 집을 지을 수도 있겠구나. 야. 먹이로. 야, 그랬을까? 예.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물학자 선생님이나 교수님 야.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은 더 모든 거미는 다 날죠. 자기 그걸로. 아닙니다. 한 10% 20%그 정도의 만 날아요?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나는 애들은 거미집을 안 짓는 예. 거잖아요. 예. 아 나는 애들은 거미집을 안 짓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애들은 나는 용으로 진화한 거고 예. 거미집 애들은 거미집용으로 진화한 거지. 건축바와 비행파. 아니 잠깐만 헷갈리고 있어 지금. 건축바와 비행파가 나눠진 거지. 그럼 건축만 하는 거미 집만 짓는 그 거미는 예. 안 날르는 이유가 예. 그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거미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영양분이나 이런 것을 보충받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정주하니까 예. 굳이 안 날게 됐구나. 예.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된 그러네. 거지. 정착형 거미가 있고 유목형 거미가 그런 있네. 거지, 그런 그거를 거지. 우리가 배회형 거미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미가 진짜 비행하는 거미고 아니고 이런 거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행하는 거미를 만나는 법을 한번 이제 좀 설명. 그거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야.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가을이든지 그 여름이든지 이제 가을에 나가면은 꽃이 피잖아요. 예. 꽃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은 여기 지금 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거미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저 보면 안에 꽃잎 안에 있어요? 다리가 그래, 숨어 있네. 저거 저 숨어 있는 거구나. 예. 예. 그 거미가 그 자기 실로 이렇게 이파리를 해서 자기가 여기 이제 숨어 있다가 다른 곤충이 이제 꿀을 빨러 왔을 때 그것을 이제 개거미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합니다. 아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저게? 아 저렇게 사냥하는 거 비행거미는 예, 꽃으로 이렇게 가린 다음에 예, 얘 묶어서 예. 와 너무 신기하다 저거. 뭐 이거는 저는 그 뭐 공학자지만 이 연구하다가 그냥 우연하게 알게 된 내용이에요. 야.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이런 다 식으로. 저러고 있네요. 예. 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오면 그거를 탁 잡아먹는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뭐 집 짓는 거미라든지 혹은 비행하는 거미라든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뭐 영양분을 다 보충했으면 이제 다른 어떤 환경으로 네. 변화를 시키고 주는 그런 비행을 하겠죠. 또 날아가고. 아, 그럼 이게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겠다 예. 처음부터. 아. 비행도 하고 집도 짓는 녀석은 없는 거죠. 예,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성향의 차이네. 성향의 차이. 그러니까 집 짓는 용도로 쓰다가 우연히 센 게 나타나면 날게 되는지, 아니면 날다가 집을 지어보자 하다가 이게 편하네, 굳이 안 날라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나는 용으로 진화한 애들과 했는지를 알 수 없겠네 그거는. 둘 간의 교배도 가능할지 그건 모르겠네. 둘이 결혼도 가능할까? 나는 애와 집 짓는 애가 만나면 정말 부부 싸움이 크겠구나. 어떤 거미가 더 진화했어요? 무주택 개미와 유주택 거미는. 뭔가 날아다니니까 훨씬 진화형이지 날아다니는 게. 난 날아다니는 거 쉬울 것 같아. 오히려? 그 집을 어떻게 지어? 왜 이렇게 짓는 게 이게 훨씬 더 유주택 거미가 공학적일까요? 더 진화한 거미 아닐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한쪽은 이제 굉장히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능한 여행자 검이고. 예. 사실 이렇게 뭔가 그 산들바람 되게 약한 바람을 센싱을 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실을 뽑는다는 게 그게 거미 입장에서 정말 바람 속에 있는 난류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진화 과정에서 체득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어떤지 그것도 저도 사실은 좀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영상에 보면 이렇게 다리에 올려가지고 바람 왜 골프 칠 때 보면 이렇게 잔디 이렇게 하면 바람을 보듯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가지고. 예. 이야. 진짜 그게 보면은 예민한 거미 놈들. 다리에 보면은 트리코포트리아라는 네. 바람을 감각하는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에? 예, 다리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재밌겠다. 이제 바람을 센싱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러한 기관이 정전기장이 가까워져도 얘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전기장을 갖다 댔을 때 거미가 비행하려는 그런 포즈를 취하거든요. 아 그래요? 바람 없어도? 예, 그거를 에리카 볼린 박사는 그래서 거미가 비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거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바람이 있다라고 착각을 착각해서 했다.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 그 바람 없이 날아가는 거미 봤어? 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sure. 그랬겠구나. 그런 거. 알겠습니다. 이걸로 진짜 신기하네 이거. 전 이걸로 애니메이션 만들면 재밌겠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바람기 있는 그렇지. 바람기 있는 거미와 그 집 짓는 그러니까 건축형 거미와 여자 거미가 있고 비행형 남자 거미가 그래 있는데 그 둘이서 만나봐. 만난 거야. 얼마나 어느 날 집을 짓고 있는 그 여자 거미 근처에 비행형 남자 거미가 가서 야 이거 뭐야? 와, 나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도 돼? 라면 먹어도 돼? 그런 거지. 근데
근데 둘이서 같이 살면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게. 왜, 한 그래도- 명은 날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왜 둘이 같이 자면 딱 좋지. 야 오빠 잠깐 어디 갔다 올게. 뭐 같이 갈래? 우와. 촥 써가지고 가고. 유목민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와. 거미는 착지 지점을 정확하게 아직 그걸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몸을 예. 맡겨서 멀리 예. 가는 게 목적이지. 예. 다시 돌아오거나 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한 번 날아가면 끝인 거지. 그러면 다시 그 여자 거미 집으로 못 못 돌아오는 돌아오는 거지. 잠깐 만나고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 그거 어떻게 날아옵니까 다시. 비행 바람에 맡겨서 그냥 가는 건데. 그러네. 맞죠 교수님?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빠 등에 한번 엎였다가 평생 그 오빠랑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니지. 서로 헤어지고 내려서 거기다 집 하나 더 지으면 되잖아. 그런 거긴 그런 거지만. 야. 1가구 2주택.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야. 야. 이게 실제로 항공 기술이나 그 기술에 도입하려면 그래. 얼마나 걸릴까요? 항공대 학장님은 교수님 월급을 왜 줘요 지금? 야, 우리 재밌기는 진짜 대박 재밌는데. 그 비행 연구하라고 했더니 거미만 연구하는 이 교수님한테 독일에서 교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무슨 명분으로 항공대에서는 월급을 받으십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연구를 네. 이제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저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상에 이제 돌아다니는 자동차 같은 경우 이미 친환경화가 이제 시작했고요.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혹은 수소연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예.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4%가 예. 이제 항공기가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2.4%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지 않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 항공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혹은 열차라든지 이 각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 수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 길이당 단위 킬로미터당 사람 명수당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항공기가 압도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미국의 그 나사 쪽인가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구를 가장 지구를 빠른 시간 안에 망치고 싶다면은 비행기를 티켓을 사서 비행기를 타는 그 아이고야.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그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여기서 뭐 LA까지 예.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을 하잖아요. 예. 그때 내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한 사람이 그냥 한 곳에서 먹고 지내면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량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경 단체들이 모여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게 진짜 넌센스라는 거예요. 서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한다는 게. 그럴 거면 진짜 걸어보든가 최소한 기차를 타고 와야지. 다들 비행기 타고 모여서 그래서- 환경회의 하는 게 진짜 웃기는 거다 그게.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예. 타는 사람이면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갖고 예. 또 뭐 더 환경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항공기도 이제 탈산소화해서 예. 뭐 탄소제로 미래 비행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 비행기를 이제 제일 처음에 개발을 해야 되고 예. 근데 전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적입니다. 네. 뭐 지금 만들어진 항공기 중에 전기 비행기 중에 날 수 있는 시간이 한 40분? 네, 예. UAM이 그렇게 난다면서요. 예, 40분 정도면은 사실 저희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에서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가려면 그래도 2-3시간은 필요한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소연료 전지 비행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항공공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예. 뭐 저희도 이제 그러려면은 항공기 형상이 더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뭐 그림에 보다시피 이러한 형식의 유인 항공기 혹은 무인 항공기 등을 이제 설계하고 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연료 덜 먹는 예. 모양을 찾자.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연료 덜 먹는 모양을 찾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항공기가 더 경량화
또 가벼우면은 또 더 손쉽게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제 제어 쪽에 공부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비행 경로로 비행을 하면 더 연료 소모가 더 적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데 저 모양들에는 거미줄은 크게 반영은 안 돼 있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 아닌 그 거미줄처럼 그렇게 줄을 쏘아서 날리는 모양의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학장님께 말씀드리고 있군요.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야, 저희가 그거 지금 진짜 혁신적이겠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화성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금성에 뭘 하겠다고. 어쨌든지 인류는 계속 분산하려고, 계속 퍼져 나가려고, 계속 예. 뭔가를 탐사하려고는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목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성이요? 예. 목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스형 행성이라고 해서 따로 지면이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그러한 예. 행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목성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쁜 무늬들이 있는데 이 무늬들이 다 난류입니다. 난류. 예. 굉장히 큰 소용돌이 혹은 태풍보다 더 빠른 속도의 예. 그러한 흐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대기층을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비행체를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사실 예. 여기에 능동적으로 나는 비행체를 날린다는 거, 비행기나 혹은 드론 같은 것을 뭐 화성에서는 무인 드론이 비행을 했잖아요. 예. 근데 목성 같은 이런 바이올런트한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이러한 행성에는 그러한 드론이라든지 혹은 비행체를 비행시키기가 하기가 어렵네. 힘들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요 목성의 어떤 수십 킬로미터의 어떤 이 두께 안에서 이렇게 부유할 수 있는 그러한 패시브하게 움직이는 비행체를 이런 거미 비행이나 혹은 민들레 씨앗이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퍼뜨리면은 거기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였죠. 토네이도를 연구할 때 예. 토네이도 확 도는데 거기에다가 저런 걸로 맞습니다. 기계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실 같은 걸로 하면 그 안에서 잘 따라다니겠군요. 맞습니다. 토네이도 트래킹하기 위해서 예. 그런 작은 구조물 만들어서 이렇게 시도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그냥 그 정도. 그래 잘 해보쇼. 근데 야, 조 교수가 알아서 잘 해보쇼. 이론적으로는 거죠? 그 거미의 그런 실을 이용한 예. 날아다니는 방식이 예. 어쨌든 하여튼 뭔가 비행기든 뭐든 예. 뭘 날리는데 하여튼 써봐야 되긴 하겠군요. 효율적인 방식이니까. 예. 사람이 좀 다이어트를 더 하면 좀 그러니까 거미는 굉장히 강력한 줄과 매우 가벼운 몸을 두 가져서 가지를 같이 있는 거죠. 그게 교묘하게 딱 결합이 돼서 그렇게 날 수 있는 건데. 예. 사람은 너무 무겁지. 사람은 너무 무겁긴 무거워. 우주선이 그렇게 부유할 수 있게 하려면 굉장히 강하고 얇은 가는 선이 재료가 발견되어야 될 텐데. 예. 저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뭐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로 레놀즈 넘버가 작은 레놀즈 넘버가 작다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점성이 큰 예. 그 효과를 얻으려면은 어떤 구조물이 굉장히 작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쓰고 싶은 어떤 탐사선이라든지 혹은 뭐 센서는 뭐 그램 혹은 킬로그램 단위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저희 이렇게 뭐 주말에 한강변에 가면은 이제 연을 쫙 길게 이어가지고 연 날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스케일업을 어떤 멤브레인이 이렇게 길쭉하게 예 멤브레인이 여기 보면은 멤브레인이 길쭉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멤브레인이 이렇게 길쭉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미실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런 스케일업한 구조물로 대체를 해서 뭐 목성의 이제 바이올런트한 그런 환경에 뭐 뛰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 연이 나는 것도 같은 원리이겠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거미실이 있을 때 항력이 이쪽으로 향하는 생성되는 항력 대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이 항력의 비가 2대 1이면은 그러면은 거미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구조물이 그러한 똑같은 그 학력의 비율을 나타내면은 그러면은 와, 이제 거미시라고 멋지네. 단 그렇구나. 일단 저런 거 연구용으로는 많이 쓸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야. 거미 연구를 하실 만한 명분이 충분하네요. 그럼요. 진짜 내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전 세계에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 몇 명 없어 지금. 그 아까 전에 그분. 그분은 저기 공충학자니까 하지. 의견 좀 다른 분. 야, 한 기계공학 명. 공부했는데 이거를 이 거미의 비행을 이렇게 쫓아 들어가면은 학생들한테 유체역학적인 원리를 되게 쉽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그래서 관성하고 점성하고의 어떤 차이라든지 그런 차이라든가. 예, 또 어떤 사이즈가 굉장히 더 작아졌을 때 제가 200나노미터라고 했는데 예. 200나노미터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분자하고 분자 사이 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예. 그 거리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점성이 더 높아져요, 그럼? 아니요. 그때부터는 학력이 확 떨어져요. 어. 학력이 확 떨어져서 그러면은 어떤 저희가 필터를 예. 마스크 같은 필터를 만들더라도 저희가 마스크 쓰면은 이제 학력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마스크의 파이버를 50나노미터 미만으로 줄이면은 예. 그럼 숨쉬기가 편하면서 뭔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필터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렇겠구나. 되게 뭐라 하지? 되게 할 게 많다. 예. 이거. 뭐 이런저런 구조 우리 부분에서 지금 교수님 거미 연구하고 싶으니까 괜히 그러는 거죠?라고 놀리고 있으나 한 100년쯤 후에 그럼요. 이 영상을 보면 야 인류가 새로 성각자, 만든 성각자. 비행체를 저분이 저렇게 시작했구나. 성각자죠, 성각자. 그때는 다 줄 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은 줄 가지고 날리는 거의 유일한 단점은 뭔가 그 방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패시브하다는 건데 그것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요거 조금만 액티브할 수 있게만 하면 부력만 성공하면 조절하면 방향은 인간은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쓰는데 요 날아오르는 걸 그렇게 패시브한 바람을 통해서 날려 올릴 수만 있으면 이거 저희가 이거 예. 들으면 전 세계에서 이거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전 세계에 그냥 이뭐 탑 0.1%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야.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하 너무 그렇군요. 거미의 비행, 스파이더맨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해야 더 멋진 건데 쫙 하면은 날아다니는 개념도 있고 거미도 거미줄이 쫙 하늘을 퍼지면서 그걸로 이렇게 쫙 날아가는 이런 느낌이 됐었어. 정주형 거미가 본인 체질에 맞아요. 거미로 태어나야 돼. 다음 생은 전 날아다니는 거하고. 저는 날아다니는 다음 생도 무주택. 방랑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방랑형. 교수님은 다음 생에 거미로 예. 태어나야 된다면 예. 어떤 거미 하실 거예요? 저는 집 짓는 거미 하고 싶습니다. 집 짓는 거미. 왜요? 예? 왜? 저 집을 되게 좋아합니다. 부동산 좋아하시는 우리 거미 박사님. 뜬금없다. 집을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학교 가는 거 싫고? 그래서? 아니, 그 안정된 느낌? 그런. 뭐 꿈이 있다면은 예. 제 집을 제 손으로 한번 지어보고 싶은 꿈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내 집을 남한테 시킬 때가 제일 좋아요, 교수님. 내 예. 집을 내가 지으면 되게 힘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설계 비슷하게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지어 그럼 말로만 하고 짓는 건 남이 지어야. 이 프로도 부동산은 좋아하지만 날아다니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바람기가 더 완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잠깐 이 집 저 집 저 집 날아다니는 건 제일 좋아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야, 세상에 그런 세상에. 거미가 다 있었네. 방랑벽이 있는 거미. 나는 근데 날아다니는 개면 집 안 짓는다는 게 놀라워요. 거미들. 저렇게 꽃 밑에 숨어가지고 사냥만 하고. 그렇지. 그러니 어. 그렇게 쉽게 사니 이렇게 집이 지어지겠어요? 집 짓는 애들 보고 한심하다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지. 저렇게 재미없게 사는 놈. 야, 그거 왜 지어 인간 이거? 너무 개미의 삶은 수동적이야. 너 너무 생각하면서 게으른 거 아니냐 이제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제가 하나만 딱 네. 정정해드려야 돼요. 예. 네. 그 집 짓는 거미 중에 난 거미 조금 있습니다.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예. 모두가 나눠지는 건 아니고. 근데 나는 개미 근데 중에는 집이 작더라고요. 제가 관찰했는데 그 에리곤의 속에 속한 예. 거미인데 에리카 몰리 박사가 이제 연구한 그 거미 종인데 예. 그 거미는 이제 집이 굉장히 작은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날아다녀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유목민처럼 갔다가 그냥 텐트처럼 조금만 짓는 그렇지, 거네. 잠깐 지었다가. 잠깐 지었다가 또 날아가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런 거네. 예. 날라다니는 거미는 그럼 짝짓기나 이런 거는 날아다니는 거미들끼리만 하나요? 그렇겠지. 그래야지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얼마나 비극이야. 집 짓는 거미와 날아다니는 거미가 만나봐. 비극이라니까. 제 동물들은 남수가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지죠. 같이 살지는 않지. 집 짓는 거미도. 그렇지. 그렇지? 그걸 확률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그렇게 분석해 보는 생물학자들도 계신데요. 예. 네. 되게 교수님의 관심 사항은 아니구나. 어렵기도 하고 또 네. 뭐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궁금하다. 캠핑 족. 보통 그 같은 종끼리는 서로 교미가 되는데 네. 종이 다르면 못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둘은 종이 다른 건지. 그렇지. 근데 날아다니는 거미와 집 짓는 거미는 어. 서로 종이 같은지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종이 같다면 정말 와, 성향의 차이인 건데. 오빠는 집 크다. 이럴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예. 거미 이야기. 와, 진짜 희한한 얘기. 세상에. 진짜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야, 정말 특이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실로 나는 비행기가 또 교수님 때문에 개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대 화이팅. 조문성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